고양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유혜린 관장입니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여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경제활동으로 성공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호주 캔버라의 한인 회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캔버라 한인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권묘순이고요. 저는 캔버라에 2009년도에 이민을 와서 아이들과 함께 처음 시작은 싱글맘으로 이제 호주를 오게 됐어요. 남편이 없이. 그래서 처음 제가 호주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대학원을 다녀서 이제 학업을 마친 다음에 약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시네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 계시다가 싱글맘으로 호주를 가셨다는 것 자체가 평범하지는 않으시네요. 어떻게 호주를 가시게 된 거죠? 네, 제가 결혼을 한번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하기 전에 저희 아기 아빠가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한국 분이셨어요.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이제 호주로 다시 가게 되어서 제가 아이들을 다 데리고 혼자 가게 되었고 또 킹맘으로 가신 건가요?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하세요? 자녀가 몇 분이신가요? 네, 제가 딸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딸 넷을 데리고 호주를 먼저 가서 처음에는 막둥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을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고 이민자 학교에서 영어를 배웠고요. 이민자 학교에서 2년 동안 영어를 배운 다음에 거기서 뭔가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대학원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쪽 대학원에서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테솔, 영어를 가르치는 그 이민 그 코스를 하게 되었어요. 영어 선생님이 되는 코스를. 그래서 그것을 졸업하고 약간의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제가 평소에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도 많이 초대를 해서 집에서 밥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호주 국립대학교라는 곳에 식당을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지금 호주에서 가셔서 식당이 되기까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이거 짧은 시간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끊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셨어요. 가셔서 그러면 적응하기도 힘드셨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학교를 다니셨다고 해요. 네네. 돈 벌지 않아도 가능하셨나요? 아이 키우고 생활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한국이랑 제일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한국도 다자녀 가정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제가 호주에 이민을 갔었을 때에 저는 이제 싱글맘이고 아이들이 4명이 있는 미성년자의 아이를 4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 가족 세대 지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육 수당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받으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호주는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대학원을 갔을 때에 호주 정부에서 모든 학비를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학비를 본인의 일정 그 직업을 가졌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받았을 때 세금으로 천천히 평생을 갚아가는 시스템이에요. 학비를? 네, 학비를.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대학원을 공부할 때에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받았죠. 네. 그거를 받으면서 내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 없이 네. 학업을 마칠 수 있었고 그렇죠.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 내가 학업을 하는 동안 아이들은 4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제가 처음 대학원을 들어갈 때 저희 첫째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동생 막내가 이제 3살이 되었고 언니들이 동생들을 많이 돌봐줬죠. 그리고 학교 갈 때는 저도 학교를 같이 가고 막둥이는 학교 갈 때 이제 어린이집에를 갔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학교 제가 대학원 수업을 3시 반, 4시 정도 되면 끝나니까 또 호주는 엄마가 아이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학교에서 네,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침에 갈 때 같이 가고 또 올 때도 같이 오고 그리고 저녁 때 아이들을 밥을 해주고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 언니들이랑 잘 있어 엄마 공부하고 올게 하고 또 도서관에 가서 또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2년 안에 학위를 다 끝냈죠. 한국에서도 석사학위 끝내는 게 2년 만에 끝나기는 녹록치 않은데 아이를 기르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그러면 아이 유치원에 보내고 하는 것도 그럼 정부의 지원이 있었나요? 네, 호주는 그 어린이집에 보내는 저희가 이제 차일드 케어라고 하는데요. 네. 어린이들을 맡기는 어린이집에 보낼 때 엄마가 직업이 있으면 사실 돈을 많이 내야 돼요. 아. 그렇지만 엄마가 학생이면 네. 정부에서 거의 지원을 99%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를 다니는 순간 엄마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을 엄청 잘해주는 그 사회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이죠. 아. 워킹맘이 되어서는 그러면 그 지원이 끊어지나요? 그건 아니고 워킹맘이지만 소득에 따라서 연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100% 그 어린이집 비용을 다 내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 금액 이하일 것 같으면 그 금액에 따라서 뭐 70%를 리베이트 해준다, 50%를 리베이트 해준다. 그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엄마들은 일을 조금 해서 돈을 적게 버시는 엄마들은 오히려 그냥 집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 수당을 받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네. 또 중간에 직업을 조금 쉬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의 그 지침 자체는 아이들은 될 수 있으면은 부모님이 키우는 그 시스템을 나라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그 시스템의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시면서 학업을 마치시고 아이를 케어를 하실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네. 싱글맘으로 아이 넷을 키우면서 대학원을 다닌다? 상상도 못했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또 아이들 그 차일드 케어 지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제가 또 제2의 직업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호주로 이민을 하실 때 이미 많은 거를 겪으시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힘들었던 시기는 어떤 걸까요? 바쁠 때는 사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간 적도 있어요. 강의실에 가서 아이 학교를 픽업을 해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3시에 끝나거든요. 초등학교는 3시에 끝나면 아이들을 다 데리고 가서 대학원 수업이 오후 수업이 있을 때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면 강의실에 앉혀놓고 너 여기서 조용히 하고 있어? 엄마 지금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뭘 하고 다니는지를 알 수가 네.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또 그 대학교 안에 캠퍼스에서 조금 놀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강의실 같이 데리고 가서 같이 공부를 하고 그게 허용이 되나요? 강의실에서 내 아이들을 옆에 앉혀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게 같이 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또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로부터 그게 허락이 돼요? 그렇죠. 그게 참 다른 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수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죠. 오늘 제가 아이를 픽업해서 수업을 가야 되는데 지금 봐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같이 들어오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규정이 안 된다는 건 없어요. 그렇기 그쵸. 때문에 된다는 것도 없지만. 된다는 것도 없지만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대학원생이니까 그래요 하면서 저희 애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엄마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하니까 엄마가 뭘 하고 다니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접고 호주에 가서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인데 그 그렇죠. 경력 단절 기간을 나를 위해서 또 학업을 계속 하셨고 그 학업을 계속 하시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육아를 전혀 손을 놓지 않으신 상태에서 당당하게 또 아이들 기르고 교육까지 같이 들을 수 있는 거를 호주에서도 요구하시고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첫 직장은 어디를 다니신 건가요? 제가 제일 처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그 대사관에서 프리랜서 통역사 일을 하게 되었어요. 원래 한국에서의 전공은 어떤 거예요? 네, 저는 한국에서는 일어일문학과를 나왔어요. 네. 근데 호주는 호주는 이제 영어를 쓰죠? 전공을 하게 된 네. 거죠. 그래서 그 대학원에 졸업하고 우연한 기회에 제가 법무부에서 통역을 할 그 기회가 있어서 호주의 법무부 네네네. 아니면 호주의 그 네네네. 출입국 관리소득 네네네. 이미그레이션이죠. 네. 이미그레이션에서 제가 통역 일을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 대사관에 계시던 영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저랑 같이 미팅을 하게 되어서 그 영사님이 이제 인연이 되어서 다음번에 대사관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한국에서 이제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산업시찰이나 방문을 하실 때마다 저에게 프리랜서 통역사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되었고 네. 그 뒤에 또 제가 처음 호주를 가서 영어를 배운 곳이 이민자 영어 코스가 있어요. 네. 호주에서는 모든 호주로 오는 그 다문화권에서 오는 이민자들을 위한 영어 코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도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제가 뭐 영어를 잘했겠어요? 당연히 못했죠. 처음에는 저도 그 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학원을 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이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직장으로 선택한 것도 내가 받았던 혜택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를 직장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민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같은 이민자의 똑같은 그 고통을 겪기 때문에 선생님으로서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직장을 처음에 갔었던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프리랜서로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생활하시는데 충분한 페이가 되던가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호주가 한국이랑 참 다른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직장을 구하고 있는 동안에는 호주 정부에서 또 구직자 수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호주 정부 혜택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 또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한부모 가정이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족 세제 수당과 양육 수당을 받은 동시에 그리고 제가 직업이 없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바로 직업을 풀타임으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구직 수당 그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2주에 한 번씩 거기 미팅을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너는 어떤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구직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센터링크에서. 그럼 센터링크에 어떻게 구직 신청을 하셨고 어떤 서비스를 받으셨나요? 네, 호주는 센터링크라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호주 국민이나 영주권자라면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현재 직업이 없지만 내가 앞으로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그 직업이 없는 동안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부에서 보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센터링크를 먼저 찾아가서 저는 지금 싱글맘이고 공부를 마쳤지만 아직 직업을 못 구했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 직원이 그러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그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수당을 다 찾아주셨어요. 구직 수당이 호주에서는 잡시커 직업을 찾는 사람 잡시커 페이먼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제 제가 일정 기간 항상 보고를 해야 돼요. 내가 수입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제가 뛰었을 때는 제가 이만큼 이번 주에는 벌었습니다. 2주에 한 번 그거 레포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 2주 동안에 제 총인감이 얼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들의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면 너가 이만큼 벌었으니까 우리 너한테 이만큼 보조를 해줄 거야. 그리고 또 없을 때는 제로라고 하면 또 완전 풀 페이먼트로 다 보조를 해주고 그 이외에 제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육 수당을 또 받을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저는 그 부모가 한 명이잖아요. 엄마 혼자 싱글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롭진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생활하는 생활비는 충분히 되고 그 대신에 호주 정부도 이렇게 넉넉하게 너 이걸 가지고 막 물건 사고 놀러 가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딱 생활비의 그 생계 수당이기 때문에 생활비에 맞춰서 딱 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살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맞게끔. 그러면 그 돈을 받는다는 건 어쨌든 호주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누리는 거지만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할 의무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돈을 받는 대신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이라든가 또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든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면접을 보러 다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활동 계획서를 내야 되거나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 센터링크도 그런 것을 혹시 요구하거나 제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센터링크와의 별개로 뭐 인플로이먼트 플러스라는 그런 그 조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부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를 도와서
그런 걸 그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하는 그런 다른 조직이에요. 네. 사 조직이죠. 정부랑 같이 일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직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가서 한 달에 한 번 제 담당이 있어요. 저희 취직을 도와주시는 담당. 그분을 만나서 너는 이번 한 달 동안 어떻게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써야 되는 그 리스트가 그러니까 주어진 개수가 있어요. 이력서를 한 달에 20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근데 그 폼이 엄청 간단해요. 그냥 회사 이름 쓰고 그다음에 그 회사의 연락처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는지 이메일로 했는지 아니면은 면접을 본 건지 전화로 했는지 그것만 딱 20개만 딱 리스트를 해서 내면 그 사람들이 너는 정상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거와 함께 인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수입 2주에 한 번, 호주는 급여가 2주에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2주에 한 번 아르바이트를 했건 했건 뭘 했건 나에게 돈이 들어왔다면 그걸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직 수당이 작아질 수도 있고 또 내가 조금 많이 벌었을 때는 구직 수당을 적게 주고 내가 저같이 프리랜서 같은 경우 일이 없을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로 인컴이다 그러면 이제 더 많이 수당을 주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내가 진술하는 거를 100% 믿어주는 시스템이에요. 그걸 회사에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 권묘순 씨 면접 보고 갔나요? 그런 걸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구직수당을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를테면 1년 안에는 너 이거 취업을 해야 돼? 또는 뭐 몇 년 안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평생을 없어요?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봤어요.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센터에서 그 사람이 너무 취직을 못하면 네. 또 소개를 해줘요. 이러한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너 여기 한번 넣어볼래? 너가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적당한 옷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또 신발이 뭐 너가 적당한 신발이 없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 또 이게 어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인플로이먼트 플러스라는 기관에서 거기에서 그걸 다 해줘. 근데 그게 아까 사설이라 그러셨잖아요. 민간이라 그러셨잖아요. 민간이죠. 네. 정부로 위탁받은 민간 기구일 것 같은데 그럼 거기에서 옷이라든가 또 그 외에 면접을 볼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실 캔버라에서 YWCA의 CEO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곳, 그런 민간 기관을 얘기하시나요? NGO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관을 얘기하시나요? 국가에서 지정한 거죠. 그쪽은. 그래서 YWCA 같은 경우는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인플로이먼트 플러스에서 계속 3년 동안 직업을 못 구하고 계속 수당만 받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쪽 직원도 왜 너는 직업을 도대체 못 갖는 거야? 너의 문제가 뭐야? 너가 면접을 못 보는 거야? 너가 이력서를 제대로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교육을 시켜줄게. 그게 YWC.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플로이먼트 플러스에서 일단 먼저 한번 걸러주고 너가 더 교육이 필요하면 여기를 가는 게 어때 하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 사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도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경락단절 여성이라든가 또는 전직을 원하는 지금 재직 여성들에게 많은 그 국비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유사한 기관이 호주에도 있을까요? 네, 저희도 직업훈련 기관이라고 하면 CIT나 그러니까 캔버라 같은 경우는 CIT가 뭐냐면 캔버라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네. 그래서 CIT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지금 또 그 기관의 또 민간 기업으로 CIT 솔루션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CIT 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더 향상된 교육 아니면 그 직업이 없지만 더 자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한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IT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를 들어서 대학을 가지 않고 나는 바로 직장을 가고 싶다. 어떤 그 산업 현장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면 CIT에 모든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네네네. 그래서 뭐 내가 목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목수가 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또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럼 요리사 대학에는 없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런 단기 과정들이 CIT라는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이민을 오셔서
영어도 물론 부족하시지만 특별한 기술을 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CIT를 많이 가셔요. 물론 대학도 많이 가지만 대학교는 아무래도 학문 위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조금은 있어요. 그렇지만 CIT 같은 경우는 실무진을 네.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CIT를 졸업하면 학교에서 연계를 해서 직업으로 바로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 수 있게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그 조직이 그러니까 교육 기관이죠. 전부 정부 기관이에요. 그런 곳에서 혹시 교육을 받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네. 처음에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이민자를 가르치는 코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할 때 그 담당 인사부의 그 직원 인사부의 그 부장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이 저한테 당신이 대학원을 나왔지만 어른들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에는 이 필수 코스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셔서 서티피커 4의 그러니까 자격증 네 번째 네. 제일 높은 게 네 번째거든요. 야. 자격증 네 번째 제일 높은 단계에 그 트레이닝 앤 어세스먼트라는 네. 과목을 저보고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 교육을 하는 사람의 훈련과 평가, 네. 훈련과 평가를 하는 교육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CIT에 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 네네, 한 번 더 자격증을 또 딴 거예요. 그것은 매일 가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격증을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기업체에 가서도 제가 강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강사 자격증이에요. 쉽게 말하면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그걸 가져야지만 이민자 코스를 제가 티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교육의 혜택까지 받으시는 게 지금 전부 무료로 받으시는 건가요? 대학원까지는 무료고 CIT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그때 저는 무료가 아니었고 제 자비로 다녔고요. 뭐 많지는 않지만 학비를 제가 냈고 거기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네. 조금 더 너는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을 걸으셨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또 많이들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자비로 그렇구나. 낸 사람은 거의 잘 없었고 그렇구나. 예, 그 코스는 직장에서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또 센터링크 예를 들어서 센터링크에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또 할인이 되고 네. 예, 그런 다양한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한국과 비슷한 듯 다르고 네. 다른 듯 같고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기능이 저희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수행하는 그 기능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아까 CIT가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기술 교육기관이라고 하면 또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솔루션을 해주는 기관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기를 다니신 건가요? 예, 저는 이제 CIT 솔루션을 갖고 솔루션을. 네. 네. 그러면 그 솔루션을 가셔서 교육을 받으시면서 또 많은 상담이라든가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지는 않겠지만 뭐 심리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뭐 친분 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맺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항상 학교를 가서 좋았던 점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나서 친구가 된다는 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저희 대학원 특성상 거의 다 어른들이 많이 오셔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오는 친구는 거의 없고 영어를 가르치는 그 코스이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이미 자기 나라에서 학교 선생님이신 분들이 다 오셔요. 왜냐하면 그 심화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좀 제3국 부탄이나 뭐 몽골이나 이런 조금 그 아직 개발도상국들은 호주 정부의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호주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호주를 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또 저희 같이 한국 사람들은 자비를 내서 이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영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분들, 호주 현지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커넥션이 있고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또 CIT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직업군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그렇죠. 오시죠.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모든 직업에서 티칭은 다 필요하니까. 네. 새 직원이 신입사원이면 네, 맞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코스를 제가 했기 때문에 음. 너무 다양한 간호사도 계셨고, 음. 뭐 저기 공무원도 계셨고, 또 요리사도 계셨고, 다양한 직업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구나. 야, 이렇게 해서 이제 호주에서의 삶을 경력 단절이라고 하지만 경력 단절을 아주 멋있게 지금 극복해 내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사관에서 취업을 하시기도 했고 프리랜서이지만 뭐 호주에서는 프리랜서를 더 좋아하고 시간제를 더 워킹맘들은 선호한다고 하기도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가요? 네, 그 부분이 또 한국이랑 제일 다른 부분이 저희가 한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일하는 직업 여성을 원하잖아요, 회사에서는. 그렇지만 사실 여성이라면은 가정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남편보다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여성들이 조금 더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가정일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마련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건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파트타임. 공무원도 파트타임이 있거든요. 공무원도 파트타임이 있고 또 휴직을 내서 내가 아이를 키우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고 또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내 자리가 안전하게 있는 그런 다른 점이 좀 있죠. 그리고 육아라는 개념이 공동 육아의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아침에 이제 드롭업을 시켜주러 아침에 네. 가잖아요. 그러면 아빠들이 많이 오셔요. 그리고 또 저녁 때 가도 반은 엄마 반은 아빠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 나누어서 아빠도 3시에 퇴근을 해서 아이들 데리러 일주일에 2번은 아빠가 하고 일주일에 또 2번, 3번 엄마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 육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캔버라 같은 경우는 특히 학원이 없어요. 학교를 마치면 다 집으로 와야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학원이 있다고 해도 뭐 개인 레슨이나 스포츠 같은 것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아이들이 3시에 마치면 엄마들은 무조건 3시에 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또 다른 뭐 공부가 아니라 그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를 하는 곳으로 다시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또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엄마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금 욕심을 내봤죠. 왜냐면 내가 호주에 왔는데 이제 아이들도 거의 컸고 나도 조금 돈을 벌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저의 모든 그 티칭하는 커리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접고 네. 사업에 뛰어들어서 요식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어 전공하셨다가 이민자들 영어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지금 또 전혀 뜬금없는 요식업이라고 하시면 네.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호주 국립대학교 안에 있는 식당을 제가 하나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한국 식당을. 한국 식당. 네, 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는데 아주 쉽게 아주 쿨하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을 제가 한국 네네. 사람이니까 좋아하고 아이들에게도 항상 한국 음식을 네. 먹이거든요. 아. 그렇지만 호주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제가 맛있게 요리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왜일까요? 생겼어요. 그래서 한국 식당을 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는 호주 국립대학은 네. 전 세계에서 친구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유학을. 워낙 또 1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잖아요. 네, 대학 좋은 대학이고 하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한국 식당을 해본다면 내가 정말 의미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뉴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했는데 의외로 한국 음식이 너무 인기예요 지금. 그래서 전직하고 창업까지 했는데 지금 승승장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역경이 없었을까요? 힘든 고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밝은 에너지가 그걸 이겨냈을 거라고는 얘기하면서 계속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거 한번 좀 풀어볼까요? 네.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어떤 때일까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시기가 식당을 열기 전에 공부를 끝내자마자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다시? 네, 다시 한국으로 다 돌아가자. 그래서 저희가 돌아와서 살아보려고 또 남편과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재결합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한국을 와보니까 너무 그 아이들을 다둥이를 데리고 사는 시스템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사실 적응을 잘 못했어요.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학교 생활을.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학교 생활을 너무 힘들어했고 또 여러 가지 하던 사업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가 어떤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바탕을 도저히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서 공백이 또 많이 있었고 네. 또 저도 나름대로 제가 거기서 대학원까지 하고 선생님 자격증이 있으니까 여기서 영어 선생님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학원을 해볼까 뭐 취직을 해볼까 여러 가지 알아봤지만 사실 저는 그대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일 뿐인 거예요. 아무리 제가 외국에서 학위를 따왔지만 제가 그때 이제 40살이 넘었으니까 저를 써줄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좌절감을 뒤로 한 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남편과의 불화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다시 호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일 힘들었어요. 그럼 잠깐요. 네. 그 호주에서는 가시자마자 언어 또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 또 그리고 센터링크에서의 직업을 찾기까지의 지원 이런 모든 것을 처음 간 나라에서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너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혹시 한국에서도 그런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 안 해보셨나요? 제가 이제 노력은 해봤는데 네. 별로 저한테 주는 혜택이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애도 다 컸고 이미 아기도 아니고 다 초등학교 이상이니까 그리고 아이들 또 학원을 보내야 되는 입장이고 네. 그 생활비라는 것이 호주하고 한국을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마 한국이 쌀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가진 엄마로서 교육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정말 24시간 일을 해야 아이 3명을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그동안 제가 7, 8년 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적응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호주로 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 호주로 가셔서 다시 생활을 하신 게 취업을 하신 건가요? 식당을 내신 건가요? 취업을 먼저 했어요. 취업을 그래서 먼저 호주를 하셨고. 가서 제가 다시 또 센터링크의 문을 두드렸어요. 어쩔 수 없이. 아, 두 번째. 네. 그 두 번째 받아줘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끊어졌죠. 당연히 네네. 해외로 갔기 때문에 네네. 호주 입장에선 제가 해외로 갔기 그쵸. 때문에 근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을 두드려서 나 다시 직장 찾을 거야. 나한테 지원을 해주고 아이들을 미성년자가 있었으니까 미성년자 지금 아직도 3명을 키우고 있으니까 나에게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다시 지원을 받아서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프리랜서가 되고 또 제2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식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된 거죠. 저희가 호주에 가서 호주의 워킹맘을 만나보고 또 교육기관을 방문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여성들이 일을 하기 전 그리고 하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혜택을 직접 받으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호주가 전 세계 여성 임파워먼트 1%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지금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원동력, 회장님 속 안에서의 그 원동력은 뭘까요? 엄마이기 때문이죠. 워킹맘. 그렇죠. 눈물 나라고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네. 전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왜요? 죄송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빠가 없이 아이들을 혼자 키웠기 때문에 분명히 부재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바빴고 일했고 공부했고 많은 시간을 함께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제일 미안한 마음인데 아이들이 없었으면 제가 감히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못 먹였겠죠.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엄마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 엄마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엄마들이기 때문에 우린 아이를 키워봤고 낳아봤잖아요. 힘이 있어요. 아줌마의 힘.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그냥 뭐 나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별로 의욕도 없이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들을 지켜야 되고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회장님이 지금 경제활동을 주저하거나 아이 때문에 또는 결혼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여성들에게 한번 격려의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난 것도 없고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있다면 아이를 낳았던 일이거든요. 그 아이들을 길러서 지금 이미 2명은 자기 길을 찾아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2명은 제가 키우고 아직까지 키우고 있는데 어떤 한국에 계신 엄마들, 한국의 엄마의 힘을 보여줍시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세요. 네, 새로 시작하세요. 새로 시작하는 데는 시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에 여기에 센터링크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고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와 여성 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한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또 용기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또 다른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장님 너무 감사했고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 감사드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많이 만드실 제2, 제3의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